장기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송다음입니다. 안녕하세요. MBA골드 김진호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도 또 시장에서 목표가를 터치한 종목이 있어서 저희가 그 종목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흘만이었어요. 지난주 목요일에 매수를 했던 종목 제넥신이 어제장에서 목표가를 터치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제 국내 토종 백신 관련 종목이고 가장 빠르게 지금 백신 관련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외 개발 속도와 상관없이 국내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할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그 중에서 백신 관련해서 가장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게 제넥신이다. 그리고 속도를 가장 빠르게 내고 있는 게 제넥신이다 하고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거래일 만에 전일 목표가를 좀 터치했던 모습입니다. 10만 5천 원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도 이제 목표가 부근에서 안정적인 흐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장기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올해 하반기에 임상 2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걸로 판단되니까 그에 따라서 그 모멘텀 우리 토종 기업으로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요. 한 14% 수익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10% 이상의 수익이 나왔을 것 같은데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수익을 챙기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10만 원 라인대를 익절가를 설정하셔가지고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넥신으로 수익 챙기신 분들 아주 축하드리고요. 또 계속해서 보유하게 된다면 익절가 잡아주셨으니까 잘 참고하시면서 수익률 더욱 극대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에 알려주셨던 종목들도 한번 리뷰를 봐야 될 텐데 데이터 솔루션 이 종목은 흐름 어떤가요? 오늘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 시장 자체가 시장은 좀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진단키트라든가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좀 급등이 나오면서 또 진단키트 쪽에 수급이 집중되면서 그 외 섹터들이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관련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 여파로 오늘 디지털 뉴딜 또한 조정이 나와주고 있지만 이날 상한가가 들어갔던 종가 기준에서 아주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전일 방송에서 손저가를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들었던 것 같아서 약간 하향 조정, 손저가를 좀 하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200원 라인대를 일단 익절 라인대를 잡고, 손절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가상 이탈시고요. 한국판 뉴딜 정책은 계속해서 현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강력하게 추진한 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금 시장 여파로 좀 조정이 나오는 거지 그 모멘텀엔 전혀 변함이 없다는 관점에서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8,200원 라인대까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오히려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손절가만 조금 하향 조정됐죠. 목표가는 그대로 1,400원 라인대 그대로 유지하면서 홀딩 전략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 8,200원으로 수정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마 콘덴서도 봐주시죠. 네, 사마전자 후속주로 사마 콘덴서를 제가 설명드렸었는데요. MLCC는 앞으로 언택트 시대 그리고 또 뭐 자율주행 그리고 또 5G 관련해서 계속해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드렸었고 마찬가지로 오늘 관련 종목들 특히 IT 섹터가 오늘 살짝 시장 여파로 좀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도 마이너스 1%대에서 살짝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안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시장 여파로 오늘 특정 섹터에 수급이 집중되면서 그 외 섹터들이 오늘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멘텀은 전혀 변함이 없고요. 실적 또한 뒷받침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62,000원 라인대 잡으시고요. 손절 라인대도 그대로 5만 원 라인대 유지하면서 사마콘대서는 약간 우리가 숨고르기 차원으로 중기적인 관점에 접근해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만 원 라인대까지는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오히려 안정적인 수익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삼화 콘덴서도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달릴까 말까 오늘도 저희가 공략할 종목들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섹터 어떤 것부터 확인해 볼까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완벽하게 수급이 집중되고 있어요. 뭐 코로나 치료제 관련 종목들도 있지만 오늘 진단키트의 날입니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 진단키트 섹터입니다. 네, 정말 진단키트 섹터가 오늘 또 한 번 수급이 좀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진단키트 섹터 지금 타이밍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요? 지금은 비보입니다. 지금은 비보 의견을 주셨습니다. 흐름이 좋은데 왜 비보 의견을 주셨나요? 흐름이 좀 좋고요. 뭐 시즌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뭐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뭐 상한가에 들어갔었고 EDC도 뭐 20% 가까이 이제 급등 시세가 연출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바로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사실상 좀 위험한 자리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또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좀 자리가 좀 계속해서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은 지금 오늘 들어가기에는 조금 위험한 리스크 차원에서
그래서 지금 종목들 모든 지금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아직 출발하지 않은 그리고 또 진단키트 외에도 또 새로운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지금 이제 무분별하게 급등하고 있는 섹터 좀 사실 좀 과매수가 좀 몰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네.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전일도 마찬가지죠. 오상 자이엘이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었고 오상 헬스케어가 이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이미 좀 예견됐던 일입니다.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2분기 실적이 좋을 거라는 건 이미 예상됐던 부분인데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고 또 실적 기대감에 오늘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그 상승 흐름은 유지될 것 같지만 오늘 너무 급등한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이제 출발하는 종목을 우리가 매수하는 관점에서 비보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진단키트 지금은 좀 과매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오르지 않았던 종목들을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또 알짜 종목 잘 생각해 오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사실 최근에는 이제 진단키트보다는요. 네. 다른 쪽으로 또 백신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진 매트리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진 매트릭스 앞서서도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그러면 시장에 좀 대안주로 저희가 봐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진 매트릭스 현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20% 넘는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은 현재 1.36% 상승하면서 18,65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뭐 진단키트뿐만이 아니라 백신과 관련한 모멘텀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번 하나하나 네, 짚어볼게요. 일단 진 매트리스를 가져온 이유를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진 매트리스는 바이오 연구 기업 그리고 분자 진단 솔루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두 가지의 모멘텀이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19 진단키트인 네오플렉스 코비드19를 3월 달에 유럽에 진출을 했고요. 5월 15일 날 미국 FDA 긴급 승인이 났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진 매트리스가 진단키트 관련해서 아주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다가 최근에 아스트라제네카 관련 백신 수혜주로도 묶이면서 최근에 이제 반등 흐름이 2차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왜 아스트라제네카 관련 수혜주로 묶이냐면은 옥스포드대와 백시텍이 같이 공동으로 이제 백신 관련해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진 매트리스가 백시텍 관련해서 지분을 5.39%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수혜주로 좀 묶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상 그 아스트라제네카 관련해서 이제 대장주는 SK케미칼, SK바이오사이언스 관련 종목들이 SK 관련 종목들이 대장주라 볼 수 있고 사실상 아스트라제네카 관련해서는 뭐 대안주라 볼 수 있는데 이 진단키트에 관련된 이 모멘텀이 이어지고 3월부터 꾸준히 유럽 그리고 미국 계속해서 진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2분기 실적 또한 기대가 돼서 아직 출발하지 않은 진단키트 관련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 매트릭스 체크 포인트들 좀 짚어봤는데 지금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에 이 의견이 있었어요. 진 매트릭스 이제 많이 올라와 있는데 너무 네. 높은 거 아닌가요?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웬만한 코로나 치료제 관련 종목이랑 그리고 또 뭐 백신 관련 종목들 네. 또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보시면요.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 대비 1000% 이상이 지금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웬만한 종목들이 300에서 500% 이상은 다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는 오히려 이제 상승 추세와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들이 계속 가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지 오히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오히려 상승 대비 굉장히 저조하고 상승률이 굉장히 저조하고 오히려 숨겨져 있는 종목을 우리가 매수하기보다는 그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해야 안정적으로 더욱더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맞습니다. 대응을 하는 거잖아요. 진 매트릭스도 이제 차트를 봤을 때는 위험할 네. 수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도 충길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들고 오셨을 것 맞습니다. 같은데 목표가를 그럼 우리 어디까지 볼까요? 그리고 사실 바닥과 고점이라는 거는 지나고 나야 알 수 있는 맞아요. 거고요. 예. 그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5배 이상 올라간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도 10배 이상 올라가 버렸으니까 사실 그거는 결과론적인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차트상 좋습니다. 최근 전고점 라인대를 강력하게 돌파해 줬고요. 최근에 아스트라제네카 관련해서 상승이 나왔던 부분들도 발표가 된 이후에 살짝 차익 매물이 좀 나온 자리입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해서 아직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요. 또 아스트라제네카 관련해서 계속해서 백신 관련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왔을 때도 SK그룹주와 함께 가장 강하게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가 1% 정도 상승 구간 이어져 있는데 그 구간에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1,000원 라인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정고점 라인대인 25,000원이 아니라 21,000원까지만 본다고 하시더라도 한 11% 이상의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되고요. 손절 라인대는 16,800원. 최근에 이제 강하게 돌파했던 그 종가 라인대 기준으로 손절 라인대를 잡고요.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접근하신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요. 손절 라인대는 16,800원 그리고 목표가는 21,000원 라인대를 돌파 여부를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매트릭스 저희가 1.63% 오르고 있다라고 현재가를 짚어드렸는데 지금은 또 4.35%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19,200원까지 상단을 높여가고 있고요. 목표가 21,000원, 손절가 16,800원 잘 기억하시면서 분할 매수의 관점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섹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어떤 섹터 한번 볼까요? 오늘 새벽 6시 30분에요. 네. 테슬라가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흑자에 성공했고 S&P 편입에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는데 네. 그래서 바로 준비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섹터를 가져왔습니다. 네, 2차 전지 섹터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가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타이밍에서 2차 전지 관련주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2차 전지 섹터 지금은 달리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장에서 이 관련주들은 좀 등락이 서로 엇갈리거든요, 종목별로. 맞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어도 오늘은 좀 쉬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흑자가 됐어도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고 이미 선 반영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S&P 500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있어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고요. 또 적자가 나왔으면 조정이 나왔겠죠. 다만 우리 국내 2차 전지 관련 종목이랑 테슬라랑은 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종목들 그리고 또 정고제 전해지 관련 종목들은 오히려 개별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국내 정책과 맞물리고 또 최근에 뭐 현대차 또 그리고 삼성 부회장의 또 회동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모멘텀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미래차는 오히려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자는 관점에서 달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이 어쩌면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2차 전지 안에서 종목이 참 다양한데 네. 어떤 종목 담아볼까요? 지난번에도 사실 바로 매수하자마자 수익을 네. 챙겼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두 번째로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삼진 L&D입니다. 아, 삼진 L&D 네. 또 봅니다. 뭐 그만큼 네. 좋다고 보시는 것 같기는 한데요. 삼진 L&D 일단 우리가 대장주로 봐야 될까요? 대안주로 봐야 될까요? 삼진 L&D는 사실 대안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타점만 오면요. 사고처럼 계속해서 우려먹으면서 네.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골 같은 종목이네요. 삼진 L&D 한번 현재가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현재 삼진 L&D는요, 3%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2,940원에서 현재가 형성을 하고 있고요. 삼진 L&D 이제 네.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네.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다 아시겠지만 네.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요. 네. 삼진 L&D 어떤 회사인지 한번 알려주세요. 2차 전지 원통형 배터리의 뚜껑 역할을 하는 가스켓을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삼성의 납품 물량이 80% 이상이 됩니다. 70% 이상이 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테슬라의 모델 3에도 가스켓을 납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상 2차 전지의 핵심이 되는 부품이고 전해질을 새어나오지 않게 하는 부품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또 소모품 부품이기도 하고요. 꾸준하게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고 또 테슬라에도 또 어느 정도 직간접적으로 묶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도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이번에 제가 세 번째 정도 가져온 것 같은데요. 네. 지난번에 동아기업의 항상 후속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한 차례 한번 크게 급등이 나왔었고요. 다시 한번 타점에 최근에 한번 말씀드려가지고 3거래 만에 또 20% 이상의 수익이 났었는데 또 오늘 이제 살짝 시장 여파로 좀 조정이 나오고 있었고 또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었고요. 그래서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삼진 L&D를 접근하는 관점에서 가져왔습니다. 네. 가격 전략도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기준에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도 딱 지난번에 목표가 그리고 지난번에 정고점 라인대인 3,200원 라인대를 목표가를 설정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대도 2,600원 라인대 이 박스권의 하단 부위에 위치해 있는데 종가상 이탈 시 2,60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미래차 모멘텀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2차 전지의 또 핵심이 되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꾸준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진 L&D는 삼성 SDI가 처음으로 배터리를 연구할 때부터 처음부터 같이 참관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은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삼진 L&D 다시 한번 매수 적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고점 라인인 3,200원을 목표가로 설정해 주셨고요. 손절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2,600원에서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삼진 L&D 다시 한번 공략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진단키트 관련주 안에서는 조금 덜 올랐다라고 보고 있는 진 매트릭스 이렇게 두 종목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외에 또 시장 이야기라든지 매니저님의 개별적인 종목들 좀 힌트 얻고 싶은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단 저와 친구가 되려면은 샵 2034 김준호로 문자 보내시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저와 친구가 될 수 있는데 오늘도 제가 운영하는 클럽에서 전일은 오상자일로 큰 수익이 났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ED 이슈로 큰 수익이 났는데 계속해서 거기서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에 시황 전략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또한 올려드렸고요. 그래서 내일의 시황 전략 그리고 중간중간에 유튜브 영상도 계속해서 올려드릴 거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요 현대차 실적이 좀 나왔습니다. 시장의 예상보다 더 좋게 나와가지고 현대차 현재가도요 2.95%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12만 2천 원인데 현대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매니저님? 경기 민감주로서 제가 현대차 좋다고 말씀드렸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현대차를 대안하는 종목으로 현대공업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현대공업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현대차가 한 2, 3% 올라가면요. 현대공업은 1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탄력적인 종목이고 현대차뿐만 아니라 제너시스까지 총괄적으로 내장재를 납품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대양주보다 우리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기 때문에 항상 현대차보다는 제가 현대공업을 말씀드렸으니까 대안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 확인을 해봤습니다. 현대공업도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김준호 매니저와 친구가 되는 방법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달릴까? 말까?